안녕하세요, 피톨로지 아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정지현입니다. 저는 소식을 핸드폰 절전 모드로 설명해 주신 게 제일 이해가 쉬웠어요. 배터리 떨어진 스마트폰으로 한번 볼까요?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절전 모드가 켜지잖아요. 이제 뭐 이메일이나 어플 업데이트, 다운로드 이런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들을 중단시켜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모드죠.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 만큼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시간은 길어지겠죠. 소식을 했을 때 우리 몸도 바로 그 절전 모드처럼 변합니다. 우선 인체 기본 단위 세포에서부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단순히 장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적게 먹어서 가늘고 길게 오래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인체는 핸드폰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절전 모드라고 그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멈추지 않고 다양한 대응책을 댑니다. 그 대응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식의 건강적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의 시기에는 초근목피라도 삶아 먹는 것처럼 뭐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세포 찌꺼기 같은 것도 긁어 모아 먹어야죠. 이제 이 과정에서 청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토파지 자가 소화입니다. 이런 자가 소화는요, 리소솜이라는 소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리소솜에는 기본적으로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소화 효소를 통해서 기존의 세포 구조물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손상된 단백질, 오래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또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단백질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을 하는데 얘들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산화 스트레스, 염증이 줄어들겠죠. 먹고 살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긁어 먹다 보니까 청소가 되면서 몸 컨디션도 좋아지는 거죠. 저는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데 현금이 필요하면 일단 옷방에 가서 주머니를 뒤지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나오더라고요. 지갑에 아주 좋습니다. 인체는 실제로 하루 칼로리를 일정한 예산에 따라서 용돈을 받은 사람처럼 쓰게 된다는 말이죠. 예산이 적으면 아껴 쓰고 뭐라도 쓸 게 있나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다 주머니 쓰레기도 치우고 얼룩 묻은 거 있으면 또 빨래도 돌리고 그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 숨겨놓은 용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맞아. 반대로 말해서 안 그래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계속해서 용돈을 주면은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사들여가지고 집에 쓰레기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과식이 지속될 때 인체와 비슷한 상태인 거겠죠. 에너지가 없으면 죽죠. 지금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인류의 역사 대부분 굶어 죽는 위협은 실제 상황이었어요. 몸에서 먹을 게 안 들어온다고 세포 찌꺼기까지 긁어 모으면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게 역부족이었죠. 맞아요. 에너지 부족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반응은 말하자면 생존 무기 같은 거죠. 그래서 몸에서 에너지 부족이 감지될 경우에 우리 몸의 반응은요, 두 가지 스위치는 켜게 되고요, 하나의 스위치는 끄게 됩니다. 이 부분이 책에서 정말 좀 어렵지만은 반드시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산화물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을 하고 나면 생기는 부산물이죠. 이런 산화물질 중에 하나가 NAD입니다. NADH는 환원형이고요. 그게 산화되면 NAD+예요. 자, 여기서 잠깐 휴대폰 배터리가 20% 남았을 때 메시지 뜨잖아요. 절전 모드로 전환하겠냐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위치는 뭐냐? 바로 그 메시지와 같습니다. 산화 물질이 많아지면은요, 쉽게 말하면 녹쓰는 것처럼 여기저기 화학 반응으로 인한 손상이나 부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 물질로 인해 신호가 오면은 아, 이거 산화로 인한 손상이나 스트레스 받겠구나 하면서 대비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켜지는 스위치는 뭐냐? 바로 서투인 활성화입니다. 이런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면 NAD가 증가를 하고, 또 소식, 간헐적 단식을 하면 마찬가지로 NAD가 증가를 해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재활용해서 아껴 쓰고 다시 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걸 보충제로 증가시켜 보자 하는 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뭐 NMN을 석 달 정도 먹어봤어요. 효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구 결과도 아직 뭐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보충제보다는 아직 소식의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이 첫 번째 스위치는요, 산화물질에 대응해서
세포 속의 균형을 재생, 복구, 절전 모드 쪽으로 잡아줍니다. 즉 세포의 재생, 복구 능력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가난할 때 옷 끼어입고 수선해 입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게 넉넉할 때는 그냥 서로 사면 되잖아요. 단순히 아껴 쓰는 효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높아져서 에너지 대사가 개선됩니다. 어떻게 개선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집으로 치면은 안 쓰는 가구는 부숴가지고 다른 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땔감으로 써야 되겠죠.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거는 뜯어 부수고 다시 만들고,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탄수화물 또 저장된 지방 이런 것들은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엔진을 아예 새로 만드니까 세포의 에너지 대사 효율이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요, 인체 세포가 미국산 8기통 자동차처럼 작동하던 거를 에너지율이 더 좋은 일본산, 독일산 자동차처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스위치를 살펴볼 타이밍입니다. 자동차에는 연료 표시가 화면에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게이지판을 보면은 연료 잔량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체 세포는 뭘 보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부족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AMP입니다. ATP는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 즉 에너지를 세포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분자예요. 세포에 이게 많으면 지금 에너지 소비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구나 하고 에너지 부족을 감지하는 거죠. 남아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버틸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지금에는 군살 저장 방지 장치가 된 거네요. 맞아요. 이 부분이 소식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적게 먹으니까 대사가 느려지고 또 활력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느끼기 쉽지만 그런 처지는 느낌도 적응하는 기간 동안이지 실제로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청소 효과, 즉 자가 포식으로 인한 유익이 상당하거든요. 방금 설명을 한 서투인이나 IMPK 같은 스위치가 켜져야지 절전 모드로 확실히 가는 건데 이 둘이 또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켜지면 그로 인해서 다른 쪽도 켜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스위치는 소식 운동으로 켜는 거죠. 마지막 스위치는 켜는 게 아니라 꺼지는 거네요. 맞아요. 얘는 꺼야 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죠. 단백질을 먹으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근육이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필요한 곳에서 다시 재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번 스위치는 몸에 아미노산이 많아지면 활성화가 돼요. 그 중에서도 뭐 류신, 아이솔류신, 발린 같은 BCAA가 바로 이 mTOR라는 스위치를 더 활성화합니다. BCAA 얘네들을 먹어야지 근육이 더 잘생긴다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얘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mTOR라는 스위치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꺼야지 우리가 절전 모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mTOR가 우리 몸이 절전 모드로 잘 돌아가게 활성화 스위치를 꺼주고 서투인과 AMPK가 절전 모드로 잘 돌아가게 스위치를 켜주는 거네요. 맞아요. 소식은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뭐 단식을 하건 운동을 하건 전체 섭취 칼로리를 줄이든지 간에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기억할 점,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가 생겼다는 생체 신호로 작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항상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운동도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호르메시스 원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에 도움이 된다. 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몸이 대비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굶거나 아니면 적당히 적게 먹으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를 적당히 굶기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건강해진다는 미토호르메시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운동도 식단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서 한마디 발언하겠습니다. 진실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 있다. 적게 먹되 균형을 갖춰서 먹으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운동의 몫입니다. 소식에도 방법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먹는 시간을 제한해서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랑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이는 법이랑. 사실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이나 효과는 비슷합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이 둘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다이어트 연구를 진행했어요.
간헐적 단식 그룹은요, 하루에 기준 섭취열량의 125%를 3끼로 나눠 먹었고요. 다음 날은 기준 섭취열량의 25%만 한 끼를 먹는 식으로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소식 그룹은 하루 섭취열량을 그냥 기준치의 75%로 줄여서 3끼를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조군은 그냥 100%를 다 먹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후 6개월 동안에는 기준 열량 100%를 모든 그룹이 다 섭취하면서 체중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제대로 설계한 실험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준이 되는 열량의 75%만 먹게 되는 셈이니까 살이 빠지게 되겠죠. 실제 연구 결과도 그랬어요. 간헐적 단식이나 소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 열량을 줄이더라도 체중 감량은 성공했고, 다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인슐린 수치, 염증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에서도 간헐적 단식, 소식 간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무슨 방법이든 적게 먹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답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소식을 한다는 거랑 영양실조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소식이란 영양실조 없는 소식이에요. 많이 먹으면 개별 영양소 결핍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먹는 양을 줄일 때는 개별 영양소 간의 균형에도 크게 신경을 쓰셔야지 돼요. 그 중에 제일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뭐다? 단백질입니다. 약사님은 책을 파시고 저는 프로틴을 팔게요. 인류가 농업으로 문명을 일으킨 뒤에 제일 구하기 어려운 영양소가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축제와 명절 기간에 뭘 먹느냐? 바로 고기와 곡물입니다. 당연히 농사지었으니까 곡물 많이 먹겠죠. 곡물로 빚은 술도 마시고. 하지만 명절하면 생각나는 게 역시 뭐예요? 고기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명절에 고기를 먹게 되는 건요, 그만큼 단백질 식품, 즉 고기가 예로부터 귀했다는 겁니다. 그 귀한 단백질 섭취 권고량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영양학자들이 권장하던 단백질 섭취량은요, 체중 1kg당 단백질 0.8g, 그러니까 체중이 70kg이면 56g 정도가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요, 조금 높게 잡는 편이에요. 2020년에 한국영양학회 체중 1kg당 단백질 섭취량은 0.91g으로 종전보다는 섭취 기준을 좀 높게 잡아가지고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이제 60에서 65g,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50에서 55g이 권장 섭취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장년으로 가면은 섭취량이 조금 더 늘어야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으로 가면 체중 1kg당 1.2g으로 섭취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만나면요, 고기 사드리세요. 소식이든지 섭취 열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섭취 칼로리는 줄이면서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식단을 구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렵죠. 네. 좀 더 수월하게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간헐적 단식이 잘 맞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칼로리를 줄이는 전체적인 소식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과음하는 분은 그냥 이번 생에 소식은 어렵겠구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과음을 하지 마세요. 뭔가 신박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 방법도 다양하죠. 네, 크게 봐서는 일주일에 몇 회 또는 이제 매일 하는 방법이 있죠. 16대 8, 20대 4, 1대 1 보통 이렇게 숫자로 표시합니다. 16시간을 굶고 8시간을 먹는 방법, 또 20시간을 굶고 4시간을 먹는 방법, 또는 이제 하루 굶고 하루 먹는 그런 방식이죠.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톨로지는 원리 중심이죠. 저는 이번에 약사님 책 읽으면서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식계 센터를 맡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